있고요. 열방약국 대표 약사로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은 일반 약국과 똑같이 조제 전문 약국을 운영했고요. 작년부터는 전문적으로 암 환자분들만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22년 4월에 비소세포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비소세포 폐암 4기의 5년 생존율은 5%에서 10%, 굉장히 낮습니다. 폐 좌측에 7cm, 우측에 3.5, 간에 2.5, 머리 뒤랑 갈비뼈 밑에는 한 달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뼈드락지였는데 피부과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항생제랑 막 복용하셨는데 한 달 후에 골프공만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큰 병원을 가시라고, 마찬가지로 이 갈비뼈 밑에 결려서 가셨더니 정형외과에서 골프를 너무 심하게 쳐서 금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한 달 동안 복용하셨는데 한 달 후에 여기 애기 주먹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폐암이 전이된 암이 한 달 만에 큰 거예요. 아버지 혀를 좀 내밀어 보세요 했더니 혀가 반이 까만 거예요. 까만 혀는 한방적으로 돌아가시 직전 한 3개월 남았을 때 혀가 죽어가고 있는 거죠. 혈액이 안 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한두 달 사이에 암이 너무 빠르게 자라니까 모든 암이 혈액과 영양을 싹 빼앗아 가니까 혀에 영양이 안 온 거예요. 저도 2기 유방암 환자였지만 병원에 표준 치료를 받으면 재발 전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존율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기암은 5년 생존율을 10% 정도.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변함이 없어요. 그 이유는 1, 2기 암과 말기암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하면은 그냥 암세포 하나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기암에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암줄기세포라는 게 발현이 된 암이 4기암이거든요. 이 암줄기세포는 일반 암세포와 기전이 달라요. 자, 여러분, 세포가 여기 폐에 있는 세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세포는 그냥 자리에 있는 것이고 자리에서 떨어져 가는 세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세포의 죽음 중에 하나를 아노이키스라고 하거든요. 세포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동하는 애들이 바로 암줄기세포예요. 얘는 이동을 해서도 살아남는 굉장히 강인한 애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암 조직에는 암세포가 한 95%, 암 줄기세포가 0.1에서 5%예요. 근데 1, 2기에서는 암 줄기세포가 약간 잠을 자고 있어요. 휴면 상태. 근데 4기는 줄기세포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으면 속도가 어떠냐? 엄마 뱃속 아기 있죠? 아기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수정란에서 9개월 만에 3kg까지 자라나잖아요. 배아세포에서 사용하는 성장 신호를 사용하는 것이 암 줄기세포예요. 성장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항암제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세포독성 표적치료제, 면역항암제, 굉장히 많은 새로운 항암제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기암의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7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을 때 저희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엔 아무도 암 환자가 없는데?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흡연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전신 검사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도 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대장에 용종이 3cm 있었는데 그걸 떼보니까 암이었어요. 그렇지만 병원에선 항암도 필요 없고 그냥 연기다.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다행이다 라고 지나갔는데 역시 그때 암의 씨앗이 뿌려진 거죠. 3년 후에 암이 폭발적으로 자랐는데 어떤 증상이 있어? 피로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유 없이 한 2달 사이에 5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통증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나쳐 온 거죠. 대부분의 사기 암 환자들이 통증이 없으세요, 처음에는. 그런데 입맛이 없고 피로하고 조금 그전에 없던 증상들이 나타나는 정도. 그런데 살이 이유 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암은 0.2mm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1년, 2년, 5년 이렇게 걸리는데 0.2cm가 되는 순간부터 암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서 급속히 모세혈관에서 혈관을 땡겨오는 거예요.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는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자라는 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리기는 조금 힘듭니다.
두 번째 책이 말기암 통합요법이란 책인데 1장에서 저희 아버지의 치료 현황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아버지는 골프 라운딩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제가 썼더라고요. 2022년 4월이니까 벌써 2년 하고도 꽤 흘렀죠. 지금 저희 아버지는 진짜 골프 라운딩을 가시고 계세요. 그리고 흡연을 일단 5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파삭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2년 반 동안에 식이요법을 한 결과, 또 제가 하는 보충제 요법을 할 결과 60대보다 얼굴이 반짝이세요. 82세시고 암은 없어졌죠. 그럼 항암을 얼만큼 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5월부터 항암을 해서 9월 달에 중단을 하게 됩니다. 왜 중단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면역항암제를 썼었는데 면역항암제가 치명적인 부작용이 암을 공격해야 되는데 환자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고열이 나면서 갑자기 하루 만에 3kg가 불어요. 그게 염증으로 뿌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앞으로 항암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가족들이 결정하세요. 보통 1, 2기는 그런 거 없어요. 표준 치료라는 거는 계획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말기암은 환자의 변수가 많잖아요. 항암제가 언제까지 들을 줄 누구도 몰라요. 그건 선생님도 몰라요. 이 사람이 10번을 했다고 해서 이 환자가 5번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2년 동안 할 수 있는 계획이었는데 단 6번째에서 너무 치명적인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딱 중단한 거예요. 5월에 항암을 시작해서 9월에 중단을 했는데 12월에 찍어봤더니 다 없어지고 폐 원발에 2cm만 남았었어요. 그것도 작년 4월하고 8월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컨디션이 좋으시니까 제가 먹지 말라는 음식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름진 고기, 그 다음에 빵, 믹스커피예요. 근데 이거를 다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저희 아버지의 생각 속에는 다 나았다.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일기이기도 마찬가지예요. 암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싹이 난 부분만 수술을 한 거예요. 1, 2기는. 그러면 암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암세포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암이 사라진 지 3개월 만에 다시 3kg를 찌우신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잘 극복하셨어요. 건강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 오시는 분한테는 사진을 보여드려요. 1기 후두암인데 1기니까 부분절제만 해요. 부분절제는 진짜 너무나 간단한 거죠. 항암도 안 하시고 단 1년 만에 재발을 하십니다. 후두에 재발을 하면 전절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절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나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단 1년 만에. 1기였는데 그러면 수술만 하면 해결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2주 만에 여기가 전체가 다 암이 전이가 일어나서 통증이 이제 너무 심한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수술 잘 됐잖아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수술 실력은 세계 최상위입니다. 선생님이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암의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씨앗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금지식품, 육류, 유제품, 밀가루 많이 말씀드렸어요. 책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거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플러스 과자도 매일 드신 거예요. 1년 만에 목소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에 지금 위협이 오는데 제가 캔서 위너의 한 소제목이 뭔지 알아요? 최애 음식을 먹으면서 암이 사라질까요? 라는 제목이 있어요. 결론은 아닙니다. 2가지 환경을 바꿔보자. 그러니까 한 가지는 몸이 산성인 거를 알카리성으로 바꿀 때 암이 성장과 전이가 많이 정지되는 걸 제가 발견한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암이 성장하는 기전이 염증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산성과 염증 환경, 이 2가지를 빠르게 개선을 했을 때 말기암 환자라고 할지라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사기암 환자들은 90%가 pH 5, 5.5, 6. 그나마 그래도 야채를 드셨다 그러면 6.5. 1기, 2기 환자들은 그래도 7. 중성에 가깝고 근데 7.4가 제가 항상 가장 이상적인 몸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산성으로. 7보다 6은 10배가 산성이고요. 7보다 5는 몇 배겠어요? 100배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성이면 약간 식초 맛의 신맛, 중성은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신맛이 나는 산성에서 아무 맛도 안 나거나 아니면 약간 찝찝한 맛이 되는 게 약 아칼이거든요.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전하고 내가 똑같은 시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지 않았죠. 씨앗이 있잖아요. 환경이 안 바뀌었으면 싹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시드 앤드 소일 이론이라고 대표적인 암의 이론입니다. 토양을 바꾸자. 토양을 바꾸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야채를 많이 먹자. 제가 금지하는 식품 첫 번째, 육류예요. 육류랑 우유는 몸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성화 되게 하죠. 산성화된 몸은 암이 너무 잘 자란다. 암의 비료와 같은 것은 산성화된 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거는 육류 속에 있는 지방 때문이에요. 포화지방. 그러니까 이건 저의 발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교수님께서 5년 전에 세계 학회에 발표하신 거예요. 암이 전이를 할 때는 혈관하고 림프절을 타요. 근데 혈중과 림프절의 지방, 콜레스테롤이 높잖아요. 암의 전이 속도가 몇 배 빨라지냐면 4배. 4배 빨라져요. 사기암은 그렇지 않아도 줄기세포가 발현이 돼서 엄청 빠르게 자라는데 항암하기 위해서 기운 차린다고 고기를 먹는 순간 거기에 가속도가 플러스 4배. 지금 한 분 케이스를 예로 들자면 식도암. 이 얼굴 쪽으로 오는 암들은 굉장히 암 줄기세포의 퍼센티지가 높은 암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5cm 때문에 부분 절제를 못하고 전절제를 해야 돼. 식도를 40cm 전절제를 하면 식도가 없으면 위가 여기 딱 붙잖아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티스푼으로 드셔야 돼요. 역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제가 수술 전부터 한 달 10일 동안 케어를 했는데 수술해서 열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식도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5cm 있던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파절을 40개를 뗐는데 2개만 암세포가 있었어요. 너무 좋죠. 수술도 너무 잘 됐고. 근데 이분이 수술 후에 너무 살이 빠지잖아요. 못 먹으니까. 기운 없으니까 뭘 선택하셨냐면 흑염소를 선택하신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병 후 쇠약했을 때 암이 아닌 경우에는 흑염소즙 같은 걸 많이 드시는데 다른 수술 후 저는 뭐 찬성합니다. 그러나 암은 다르다는 거죠. 고단백, 고지방을 아침 저녁을 한 포씩 드셨어 봐요. 6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6개월 만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약사님 저를 좀 살려달라고. 네 궁금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2달 후부터 골반이 아프더래요. 골반에 전이암이 무려 15cm가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쇄골에도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빨리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처음 3개월. 타이트하게 가지 않으면 그냥 3년이 훅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때 수술 후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셨으면 지금 너무 식사도 잘하시고 좋을 텐데 굉장히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우유 유제품에는 성장인자가 들어가요. IGF-1이라는 지금 우리가 성장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뭘 성장을 시키겠어요?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성분들이 30, 40대에 유방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라떼를 하루에 막 2잔씩. 커피를 못 끊는 거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오트로 바꿔요. 오트 라떼. 정말 꼭 마셔야 된다면 우유 대신 오트나 또 두유로 바꿉니다. 밀가루는 가장 염증을 잘 일으키는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어디에 안 좋냐? 장에 안 좋습니다. 우리의 면역세포가 장에서 80%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암을 이기려면 우리가 딱 뭐 T세포, NK세포가 빡빡빡 나와야 되는데 장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소변으로 유기산 검사를 하면 장에 균종이 나와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 몽땅 주스를 무려 1년을 먹고 가서 검사를 딱 했는데 40%의 악성균, 혐기성균과 진균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정상인들은 그런 게 안 나와요. 암 환자의 그럼 장에는 뭐가 있냐면 혐기성균이 자라요. 유익균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한 80% 이상이 되면 정상인인데 암 환자는 이런 악성균이 80%예요. 저도 워낙 빵순이었고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격리를 하면서 야채를 못 갈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쉽게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빵 뭐 이런 거. 제가 여러분이 어려운 걸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밀가루에 손을 대는 순간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칼국수 먹고 저녁에 쫄면 먹고 그 다음날 스파게티 먹고 피자 먹고 막 끝도 없이 3주를 했더니 제가 그때도 경구 항암제를 먹고 있었는데 그 항암제의 부작용은 녹내장을 주는 약이었어요. 그 부작용을 막았던 게 야채를 먹으니까 막고 있었는데 야채를 딱 끊는 순간 단 3주 만에 눈이 안압이 올라가서 눈이 빠져나갈 듯이 아픈 거예요. 녹내장이 왔더라고요. 몸은 이렇습니다. 몸은 굉장히 신비롭고 정직해요. 설탕도 장에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유해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 설탕. 근데 설탕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인공감미료. 왜 요즘 젊은 암 환자들이 많냐면은 음료수, 액상 과당이라든지 그냥 커피를 마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시럽을 많이 넣죠. 바닐라 시럽 뭐 이런 거. 너무 유해균이 좋아요.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식용유, 치킨, 튀김, 볶는 요리. 그러니까 기름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 기름이 열을 가하는 순간 산화되고 산패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영양소적인 가치는 없고 입에는 너무 고소하고 맛있죠. 전 튀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떡볶이, 김말이 튀김. 이거 너무 사랑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끊으셔야 돼요. 뭐 1, 2기면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요구하진 않는데 저는 4기 환자시라면 그냥 기름은 없애라. 생들김으로 무침용 이렇게 사용하시고 샐러드용으로 생 올리브유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거지 가열하는 볶는 요리법을 쓰지 말아라. 찌거나 삶거나 데치거나 무치거나 이렇게 요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 2기는 그거를 먼저 수술을 하잖아요. 먼저 다 없앤 상태에서 점점점 혹시라도 떠도는 암세포를 항암제로 정상세포와 함께 죽이는 거고요. 4기는 수술을 하지 못하는 암입니다. 그럼 덩어리가 이게 커요. 5cm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풍선으로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암제로 눌러줍니다. 세포 독성을 눌러줄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에서 8개월. 6개월에서 8개월 지나면 이 누르는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을 누르고 있는데 빠지면 어떻게 되죠? 손을 놓는 순간 커지죠. 이런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항암제가 내성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약 바꿀게요. 그러면 또 바꿔요. 일단 처음에 세포 독성으로 쓴다면 굉장히 독한 항암제예요. 머리 빠지고 울렁거려서 못 먹고. 제가 항상 짧은 머리를 하는 이유는 8번의 세포독성 항암제를 해서 모근이 손상이 됐어요. 복구가 안 된 거예요. 머리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포독성으로 시작을 하면은 6개월에서 8개월하고 다시 약을 바꿔요. 그러면 2차로 선택된 약은 6개월을 들을지 더 미만으로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어 붙여요. 8개월, 6개월 이렇게 이어 붙여서 5년을 생존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포 독성이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5년을 견딜 힘이 대부분은 많이 없다. 근데 표적 같은 경우는 만약 듣는다면 1년, 2년까지도 부작용이 조금 덜하죠. 이제 이런 착각을 하세요. 아, 나는 이 표적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을 거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데 똑같아요. 역시 눌러주는 게 1, 2년 후면 그 다음엔 끝은 뭐예요? 다시 커진다. 이제 2년 지난 다음에 놀라시는 거죠. 왜 전이가 됐지? 항암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나도 뭘 해야 된다?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 2기는 무조건 병원의 표준치료를 따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나 4기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환자분은 힘들어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중심을 잡는 분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 중심은 지식이다. 항암제의 한계를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 근데 대부분은 처음 한 1년까지는 그냥 항암제만 넋놓고 맞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맞고 있는 항암제의 이름도 모르세요. 암의 종류도 몰라요. 그냥 난 유방암이래. 유방암도 종류가 4가지나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 치료 효율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일단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내가 지금 세포 독성인지 면역인지 표적인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선생님들은 1분 진료시잖아요. 그걸 일일이 알려줄 시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암종, 조직검사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조직검사지에 보면 예후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와요. 유전자 변이가 뭐가 있는지 나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이것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있어요. 다른 변이들이 많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죠? 모든 유전자 변이에 맞는 딱 표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항암제가 개발이 많이 됐더라도 특이한 유전자 변이는 사실은 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암만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체력이 급속도로 고갈되는데 언제까지 항암을 할 것인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항암 중단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저한테 오는 암 환자가 29.5로 왔어요. 몸무게가. 왜냐하면 장에 방사를 쏘였는데 구멍이 난 거예요. 한 달 동안 물을 못 드시는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kg에서 29.5면 암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보다는 영양실조와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중단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고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제가 항암을 좀 중단하고 "살을 찌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판단을 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내가 이 항암을 안 하면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도전적인 질문을 한 거죠. "아빠 10 년을 살지 15 년을 살지 결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희 엄마가 좀 웃으면서 "나이 80 인데 15 년을 더 사는 건 좀 너무했다. 10 년만 더 살자." 하면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7 년만 더 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 말기암 진단 이제 결과 받으러 가는 직전에 대기하는 그 시간에도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폐암의 제일 원인이 뭘까요? 흡연이잖아요. 흡연으로 오는 폐암은 또 항암제가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죽지 이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걸 끊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공격적인 다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 진짜 바로 끊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규정했어요. "아빠, 이제 아빠가 할 일은 먹으라는 이 음식만 드시는 거예요. 다른 선택하지 말고 이것만 하시고 나는 산다 생각하시고 암이 거의 사라졌다는 CT 결과지를 가져오는 게 아버지의 할 일입니다." 이렇게 딱 일을 규정을 해 드렸어요.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마음의 힘을 믿거든요. '산다.'라고 일단 목표를 정하는 것과 '일 년밖에 못 산대.' 하고 낙심하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뇌과학적으로도 난 살 수 있어.' 희망적으로 말할 때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요. 실망하고 낙담할 때는 부정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할 수 있어." 저희 가족은 그렇게 했거든요. 막 분담을 해 가지고 "너는 장을 봐. 너는 병원 스케줄 체크해. 아버지 모시고 가는 건 너가 해. 나는 필요한 약을 댈게."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살아나갈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기적은 바라는 자에게 열린다고 생각합니다.